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에 땅과 집은 널려 있는데 과연 내 땅은, 내 집은 어디 있을까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콘서트 시간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요, 부동산 관련 제도들의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다가구 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됩니다. 또한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요,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고 공인중개사의 건물 내진 성능에 대한 설명 절차 또한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또 최근 발표된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한편 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 규제 강화 및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상담 열려 있고요. 또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콘서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콘서트 함께할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는 김미희 미래부동산 투자연구소 소장님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부동산 투자연구소 소장 김미희입니다. 또 제 오른쪽에는요, R&D에셋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규미입니다. 비온 뒤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벌써부터 이제 강이나 바다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주목하셔서 이 집이 내 집인가, 내 땅은 어딘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셨으면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분들이 가져오신 매물 정말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매물 소개하기 전에 먼저 김미희 소장님께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이면 2017년의 하반기 아니겠습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부동산 관련 제도도 변경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 과연 7월 현재로만 봤을 때는 좀 어떤지 먼저 현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작년 우리나라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의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의 6.19 대책이 나오고 8월경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고 또한 정부의 추가 규제 대책과 분양 물량 증가 등이 예상되어 있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해져 일시적인 소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양시장에서 보듯이 분양시장에 20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뉴스에서 보듯이 강남 재건축의 열기는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과 또 정부의 추가 규제, 그리고 분양 물량 증가가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금리 인상에 관한 부분은요,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해져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계부채가 많고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경기가 살아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경기 상승에 따라 시장의 여유 자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더욱 커진다고 보면 큰 틀에서 마냥 악재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규제인데요. 부동산 상승에 따라 추가로 나오겠지만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18% 정도인 점을 보면 규제가 자칫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승기마다 대책이 나와 상승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하락으로 반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분양 물량의 증가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선 택지개발 지구 지정이 종료된 상태에서 큰 폭으로 공급을 마냥 늘릴 수는 없어 공급이 제한된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은행 금리를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 열기를 분양 물량의 증가가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울 수도권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리 인상과 정부의 추가 규제 그리고 분양 물량 증가 모두 부동산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나눠볼까요? 네, 현재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더 크게 다른 시각에서 시장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과거의 경험에서 향후 시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잠시 기억을 되돌려보면 지난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서울 수도권은 버블7을 중심으로 부동산 상승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4, 5년 전 IMF 사태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공급이 부족했고 가격 하락이 지속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정부 규제 완화 및 부동산 부양책과 맞물려 상승폭도 거품이 일어날 정도로 컸다고 생각됩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8년 이상의 조정이 왔으며 그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침체기를 보여온 게 사실인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부동산 침체기에도 대구, 부산, 광주를 중심으로 하지만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8년 이상의 조정을 보여왔으며 그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침체를 보여온 게 사실인데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건 부동산 침체기에도 부산, 대구, 광주를 중심으로 지방의 부동산은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2년에서 2008년 사이 서울 수도권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일 때 지방은 미분양에 시달리며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며 지난 8년간의 침체로 인해 공급이 감소된 점을 감안할 때 작년 이후의 상승은 충분한 기간 조정과 더불어 본격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이 2008년 고점을 뚫고 오른 것은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 규제시마다 일시적인 소강은 있을 수 있겠으나 과거 큰 폭의 상승 후에 8년 조정을 마무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작년 이후 본격적인 상승기에 진입했다고 판단됩니다. 네, 김미희 소장님과 7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함께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과 정부의 추가 규제 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번 알아봤고요. 또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이 준비해온 매물 만나보기 전에 부동산 콘서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매물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위치는 영동고속도로 마성IC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대지 면적 225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예상 대출 금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실투자액은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김미희 소장님이 가지고 오신 매물은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인데요. 먼저 자세한 입지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새 정부가 제시한 6.19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수도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면서 타운하우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는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로 도시생활과 전원주택의 장점을 살린 매물입니다. 타운하우스의 입지는 영동고속도로 마성 IC에서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판교 수서간 고속가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은 30분, 분당은 15분에 갈 수 있어 출퇴근도 가능한 입지입니다. 또한 에버랜드, 자연휴양림, 골프장 등 레저시설이 바로 주변에 있어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바로 단지 뒤쪽에 유명한 사립유치원이 있고 주변엔 용인외고를 비롯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이미 조성되어 있고 주변엔 석성산과 저수지 등이 위치해 녹지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을 이용하여 용인시청이 7분 거리에 있는 등 백화점, 종합병원, 이마트를 비롯한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실속형 단지입니다. 네, 입지 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이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또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로는 용인시의 2035년 도시계획상을 살펴보면 용인시는 그동안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개발이 진행되던 것이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축으로 하는 개발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던 처인구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먼저 52만 평의 국내 최대 국제 물류유통단지가 2018년 10월 완공 예정에 있으며 용인 테크노밸리는 용인시 첫 공공산업단지로 2018년까지 LCD,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기업들이 대거 입주가 예정되어 처인구는 용인시가 목표로 하는 인구 150만의 자족도시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로망으로는 영동고속도로, 마성 IC 접속도로가 내년에 개통 예정에 있고요. 제2외곽 순환도로 및 제2경부고속도로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 등이 완료되어 IC 3개를 포함한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및 강남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처인구 개발이 본격화될 때 향후 타운하우스 단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춘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동안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던 서울 수도권의 타운하우스 시장에서 최근 4억에서 6억대의 중저가로 실속형 타운하우스들이 분양시장에 잇따라 성공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물건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 주변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실거주자에게 교육환경과 충분한 편의시설까지 갖추어져 도시의 인프라와 자연 속 전원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타운하우스로 서울 수도권의 어느 물건과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매물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매물에 대한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타운하우스는 총 50세대가 대지 면적 70에서 150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북쪽에는 산이 있고 남쪽에는 호수가 있어 배산 임수의 전형적인 지역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대가 남향으로 배치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경우는 내진 설계를 기반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져 있으며 내부 면적은 24평에서 120평으로 맞춤 설계 및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건물 내부는 마루 및 계단의 원목 마감재를 사용하여 친환경 공법으로 목조 인테리어를 조성하였고 1층은 주방과 거실이 들어서고 2층은 드레스룸과 방, 3층에는 옥상의 개별 테라스 및 다락방을 갖추어 3,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또 본 매물은 아름다운 집으로 잡지에도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 방송사에서 드라마 세트장으로도 이용할 만큼 우수한 조망을 가지고 있고요. 거실은 통창을 사용해 채광과 조망을 최대한 살렸고 또한 거실과 정원을 직접 연결하여 동선의 실용성을 살렸습니다. 또한
각 세대마다 옥상 개별 테라스 및 아이들이 좋아하는 넓은 다락방이 제공되어 다락방의 용도에 따라 취미실, 아이들의 놀이터, 가족 영화관, 작업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용인 처인구 타운하우스에 대한 매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매물의 가격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볼까요? 본 타운하우스는 매매가 3억 3천으로 대출 이용 시 1억 6,500만 원이 가능하며 따라서 실투자액은 1억 6,500만 원이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물로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만나봤습니다. 개발 호재부터 매물 분석까지 모두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 용인시 타운하우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매물로는요, 김미희 소장님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은요, 이규미 이사님과 또 특급 매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요,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통건물입니다. 위치는 8호선 잠실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 204.3제곱미터고요. 구조는 지상 5층 건물에 원룸 3개, 투룸 3개, 3룸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9억 5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보증금은 보증금 16억 5천만 원에 월세 433만 원 예상됩니다. 대출 금액은 6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실투자액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매물은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통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지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볼까요? 네, 건물은 어디에 짓느냐가 어떻게 짓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걸 입지라고 하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있거나 투자가 가치 상승의 여력이 있는 곳에 입지를 한다면 내가 거주하고 또 수익을 얻으면서도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즉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물건의 입지는 여기 생기면 또 철도를 따라가면 돈이 된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실역 2호선과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잠실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내년 2018년이면은 방이사거리역이 9호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9호선이 걸어서 2분 거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으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역만 가까워서는 사실은 살기가 불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2롯데월드라든가 아니면 롯데백화점, 또 석천 호수 등이 인근에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쇼핑도 하고 또 밥 먹고 가족들이랑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이 배경에, 그러니까 주위에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져 있어서 입지로서는, 특히 주거 환경의 입지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곳에 있다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주변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개발 호재를 이구이치고 있는 곳이 특별하게 많지가 않은데요. 이미 역들은 많이 개통이 되어져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의 이슈 호재도 많이 갖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개발 호재로 이 물건이 입지가 좋아질 거다 하는 물건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는 많은 개발 호재들을 안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9호선 방이사거리역이 2018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죠.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생기면 또 철도가 생기면 돈이 된다라는 최고의 어떤 입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지만 훌륭하다고 해서 주거 환경이 좋을 수는 없는데요. 지금 9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남은 세대에 대해서는 내가 분양을 하던가 아니면 임대를 놔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업무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별하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제2롯데타워, 또 제2롯데타워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들이 충분하게, 특히 배우 임대 수익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임차로 인한 어떤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현대화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락시장에 예전처럼 뭐 물이 질퍽거리다든가 아니면 냄새, 구취를 치는 기품 이런 그런 곳에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 굉장히 현대화되어져 있죠. 굉장히 큰 시장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볼거리와 먹을거리 또 구경거리들을 제공하는 그런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촌호수라는 배경 호수가 있습니다. 내 집 앞마당까지처럼 드나들 수 있는 도보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식사들을 하신 다음에 가족들과 같이 석촌호수 한 바퀴 돌면서 운동을 하시고 또 데이트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코스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호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008년 개통 예정인 방이사거리역과 가락시장의 현대화에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이 매물을 자신 있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이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투자를 하려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차익을 볼 것인가 아니면 수익을 볼 것인가, 거기에 자신의 가진 자금과 아니면 자신이 실현하고 싶은 그런 투자 연한에 따라서 투자 매물이나 매물 대상들이 틀려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4층이 주인 세대로 되어져 있는 통건물입니다. 4층에 거주를 하면서 나머지 8세대를 임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 다세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나도 분양을 한번 해보자. 2018년 9호선 방이사거리역이 개통이 될 때를 대비해서 내 분양권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법 가치로서는 사실 극대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면서 사실 인근의 리센치라든가 LC등의 전세가가 뭐 10억대로 호가하고 있는데요. 실거주가가 실 투자 금액이 한 7억 정도의 보유 금액을 가지고 내가 거주하면서 또 나머지를 임대를 놓으시거나 아니면 분양자로 변모를 하시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서는 제일 좋은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개통되는 경우에 집가 상승은 이미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개통 연한이 착공과 뭐 발표라든가 완공 시기에 따라 조금씩 틀려지는데요. 2018년 이미 완공이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9호선 방이사거리역이 완공될 경우에는 2호선, 8호선을 같이 쓸 수 있는 잠실역과 또 9호선 방이사거리역이 함께 쓸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에 큰 잠재력을 가진 용 같은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매물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매물에 대한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리 입지가 좋다 하더라도 건물이 너무 허접하면은 사실 아무도 임대를 안 들어가잖아요. 요즘 임대인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직장인들의 어떤 자기 집에 대한 자부심들도 굉장히 큰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017년 7월에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아주 새롭게 태어난 그런 새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1층은 피로티로 주차장이 되어져 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과 3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4층 주인 세대와 3개의 원룸들을 포함한다면 원룸 3개, 투룸 3개, 3룸 3개로 구성된 알찬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내부 또한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임차인들에게 맞게 기본 옵션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기본 시설로 해서 주차장과 CCTV, 또 내부적으로는 원룸에는 풀 옵션으로 해서 임차를 단숨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매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통건물에 대한 매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매물 가격에 대한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매매가는 인근 매매가보다 사실상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30억보단 조금 작은 29억 5천만 원이라는 무거운 매물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보증금 16억 5천만 원에 월세를 430만 원, 33만 원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 대출가가 6억 5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각 대출과 보증금
자금을 투자를 함께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이 최 7억만 원, 7억 원만 있다고 하면 내가 거주하면서 433만 원의 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로 뽑아진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수분양자로 말씀드린다고 하셨죠. 내가 살면서 내 아들 세대라든가 며느리 세대와 동행해서 같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지가가 올랐을 때 하나씩 처분해서 어떤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면은 각 세대별로 분양을 할 수 있는 분양이 가능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매물로는요,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통건물에 대한 매물 분석해봤습니다. 역시 입지 여건부터 또 투자 포인트까지 모두 분석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매물도 역시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보시죠. 저희 부동산 콘서트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의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부동산 콘서트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